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양주시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인호입니다. 자, 양주가 이제 하반기 공무직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원래 양주라는 지역 자체가 경기도 양주죠. 양주시가 이제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채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 때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 채용 인원은 총 6명인데 좀 인원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무직은 직군별로 직종별로 이게 쪼개지니까 보통 한 직종당 1명에서 2명 정도 채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미있는 게 거주지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양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두천에 산다, 포천에 산다, 의정부에 산다, 뭐 아니면은 서울에서도 뭐 강북이라든지 혹은 이제 인근 그 북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 과목도 조금 특이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양주시에서 올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할 청소년 지도사, 도시관리원 해서 공원관리원하고 도로보수원을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목공지도사, 그리고 노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각 한 명씩, 혹은 일부 직종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적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필기 전형에 해당하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부르는 문항이 있고요. 요게 한 15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주시 기본소양평가라고 있는데 요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에듀피디에 문의가 왔어요. 특히 이제 양주시 기본소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강의하는 곳이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에듀피디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자랑 통화도 해보고 인사 담당자 쪽에 그랬더니 이게 지역상식이구나. 양주에 관련된 시에 해당하는 시 홍보 내용이 있죠. 뭐 시목, 시와 시조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출제하는데 이게 10문항이나 출제를 하더라. 그래서 보통 요 두 개를 합쳐서 25문항을 시험 보게 되고 요거를 3배수 합격을 시킵니다. 보통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3명까지 합격을 시킨다는 소리죠. 필기에서. 그리고 나서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어차피 인성검사는 면접에서 활용하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 면접 우수자 를 이제 면접에서 가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원래 3명 중에 1명은 아예 나가리고 면접에서 2명 중에 1명을 합격해야 되는데 둘 다 면접 잘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필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겠다라고 공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주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날짜를 정확하게 공지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류 전형을 11월 20일에서 11월 22일 방문 및 이메일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응시 조건이 되는지 각 직종별로 응시 조건이 있거든. 물론 이제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뭐 나이가 60세가 안 넘었다든지 60세 이내만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만 18세가 안 넘었다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르고 응시 조건 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시킬 때 필기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양주가 지난 5월에도 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양주, 수원, 용인, 양주 여기다. 양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죠. 5월 8일에서 5월 10일 날 원서 접수했고, 이때도 필기시험 날짜를 발표를 안 했다가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적부 판결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필기시험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고 나고 딱 한 달 정도 뒤에 시험 보는구나.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되겠구나. 아마 크리스마스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자,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해당하는 것도 토요일 날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이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기관들이 많은데, 양주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일 날도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원문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험 공고문을 열고 그 다음에 원문 공고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직종에 해당하는 게 있고, 여기서 2명은 도로보수원을 2명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근무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응시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지 제한이 없어.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일반적으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쪽으로 거주지 제한을 대부분 두거든요. 근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안 두기 때문에 뭐 양주에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
자, 보고요. 그리고 응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데 그중에서 청소년 지도사만 만 19세 이상부터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정년은 만 60세고. 자, 그리고 쭉 넘어와서 여기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 요게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원문 공고문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 요게 중요해. 요게. 응시 조건을 확인할 때. 자,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3급 에듀피드 강의가 하죠. 요거 자격증을 취득한 자. 요거 요즘에 은근 많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아직 하나도 없다 하는 분들은 요거 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디 보자. 나 청소년 활동 분야의 근무 경력자나 관련 학과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 경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그렇죠. 그래서 그 운전면허 일종 보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간간히 있는데 이렇게 면허증을 딸 때 그 트럭으로 1톤 트럭으로 운전면허 딴 사람들이 있죠. 수동이든 뭐 그거 자동 말고 보통으로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응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초기 및 기계톱 사용이 가능하며 그죠? 6개월 이상 공원 관리 분야에 유사 경력이 있는 자. 근무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경력 증명서도 제출하기 때문에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보통 조경기능사를 취득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종 보통 있거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근무를 한 6개월 혹은 뭐 1년 가까이 했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응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리원 쪽으로 도로보수원인데 요거는 재밌게도 일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보통은 없네 이것도. 그죠? 일종 운전, 자동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공지도사, 인 건데, 목공지도사는 제가 좀 들어본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어찌됐건 목공지도사 2급이라는 자격증이 있나 봐. 이 자격증 있는 분들은 알겠지. 그리고 목공 관련 업무에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근무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요건 특이하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가능한 자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노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소방, 전기, 기계, 승강기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각각 필요 없고 그냥 이 4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2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주 5일 근무하는데 상시는 아니지만 비상기시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채용 방법 관련해서 서류 전형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 3차를 보는데 서류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부 판결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일종 면허가 있는지 이게 보통인지 자동인지 혹은 근무 경력이 맞는지 이런 것만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게 보통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일반 상식을 대부분 보잖아. 근데 재밌게도 이 양주시 같은 경우 일반 상식을 시험 보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들어가 있는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있어요. 언어능력, 뭐 수리, 지각 판단, 뭐 이런 거 있어. 요거를 15문항을 내고 그 다음에 양주시 기본소양평가라고 있어.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보통 교육공무직에서 좀 쓰는 평가 제목이 소양평가인데 요거를 이제 차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요게 뭐냐면 양주시 지역상식이에요. 지역상식. 요거를 10문항이나 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거 같은 직업기초능력평가는 한 2주 공부하면 좀 점수가 나오거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 양주시 기본소양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5문항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양주 같은 경우에는 1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요거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갔다 그러면 대부분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면접에서도 필기 성적이 우수한 자를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필수로 공부하셔야 된다. 자,
자, 그리고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총점 40점 과락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에 합격을 시키고 인성 검사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합니다. 양주시 소속 근로자로서의 그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에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요게 중요하죠. 만약에 합격이 됐을 때 물론 상이야. 5가지 항목 채점에서 다 상을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대부분 합격이 되겠지만 그러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필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 합격자 블라블라 있고 원서 접수 이것도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원서 접수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를 하는데 그죠? 공고기간이구나. 죄송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접수를 하는데 방문 접수는 9시부터 6시까지 중식 시간 이내한 소리는 이때는 접수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대신 방문이 좀 어려운 분들은 대리 접수도 가능하고 혹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해요. 이메일은 이 시간에 접수 시간에만 접수한 사람이 되겠지. 이메일 주소는 요겁니다. jhn2303 korea.kr 그죠? 보통 인사 담당자 그 공무원들 이메일이 다 이거야. korea.kr. 자, 그리고 메일 제목은 공무직 채용 응시 원서 제출하고 가로 열고 응시 직종 언더바하고 본인 이름 가로 닫고를 요 양식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막 대충 이거 앞뒤 섞어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잘 접수되기를 원하시면 이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됐죠? 예를 들어서 응시 조건에 아까쯤에 그 청소년 지도사 있었잖아요. 청소년 지도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다. 하나의 파일로 제출한다. 미준수 시 접수 불가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고 어렵고 하다. 나 이거 하나의 파일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면 그냥 방문 접수하시는 게 안전하지. 됐죠? 자, 보면 서류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지 예정인데 보통 22일 날 그 원서 접수 끝나면 28일 날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돼요. 그때 공지를 따로 해, 공고를. 그래서 아마도 12월 중순이지 않을까? 5월 달이랑 똑같이. 그때 공고 내고 한 달 정도 뒤에 보면 된다는 소리지. 자, 됐죠? 지금부터 딱 한 달 정도 남은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자, 근무 요건에 대한 내용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공무직 월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제가 영상 찍어놨죠. 물론 양주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저기 제주도 공무직에 대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딱 좋아. 비슷해 이것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제출 서류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닫고 수험 가이드 지자체 패키지 바로 가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맨 끝에 시흥 옆에 양주라고 있어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리큘럼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공무직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관련된 내용을 여기 강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강의를 2개로 쪼개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다는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좀 된다 하는 분들은 둘 다 보시는 게 좋지. 자, 그리고 양주시 기본 소양 평가를 국내에서 최초로 또 서박사님이 도입하시기로 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를 2023년 11월 23일 날 지금 영상 찍는 날에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촬영하시기로 했는데 뭐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22일이 아니라 23일 날 신규 업로드 예정입니다라고 여유 있게 써놓은 거야. 그 기간 동안 그거 뭐 하면 됩니까? 뭐 딴 거 공부해야지. 요런 의사소통 능력,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있죠? 요런 게 각 파트별로 강의가 한 8강 정도 되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하면 다 공부됩니다. 자, 요게 의사소통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및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 윤리까지 있어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필기를 3배수 안에 들어갔어. 그럼 면접 준비를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인성검사가 본다고 말씀드렸죠?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 자기소개서 강의 안에 인성검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은 서박사 교수님께서 면접, 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라는 예시까지 해서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면접의 트렌드 자체가 상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 지역은 일반 상식을 공부를 안 하잖아. 그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랑 또 뭐를 공부해요? 양주시에 대한 걸 공부하잖아. 그래서 면접장에서 양주시에 대한 걸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시사상식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정원상 교수님의 최신 시사상식을 또 붙여드린 거야.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그 대비해서 촬영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면접장 가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강의 구성 자체가 일단은 자소서부터 인적성 그리고 필기, 특히 필기에서도 양주시 지역상식 기본 소양 평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면접에 대한 내용까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과정으로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때는 3회를 채용을 했었거든. 올해는 이제 2023년에는 2회를 채용을 했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한 번만 보는 지역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요번 시험에 좀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자격증도 없어요. 경력이 1개월 모자랍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됐죠? 자, 어찌됐건 양주, 경기도, 수원, 용인, 군포, 시흥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죠. 경기도 안에서도 의왕시, 화성시, 평택시, 특히 평택이랑 경기도청은 뭐 내일 모레 시험 보잖아. 그죠? 어찌됐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요번 시험 관련해서 이제 올해 경기도청이나 평택시를 내가 놓쳤다. 평택 시민인데 이런 분들은 평택은 조금 머나 양주까지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경기도청 시험 보는 분들 중에 의정부 사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조금 거시기 하잖아. 이제 날짜가 짧아가지고 이제 알았다는 분들은 요번에 양주 시험도 나쁘지 않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에듀피디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